아침 식사는 꼭 먹고 다니라는 말.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적게, 아침은 그 누구보다 왕처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침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으로 아침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리기를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뇌가 둔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는 것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오후에 과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체지방이 축적되어 과체중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3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복인 상태에서 아침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반대로 아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우울증과 남성의 전립선암, 당뇨를 예방한다는 보고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빈속에 마시게 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성을 하기 위해 공복에 모닝커피를 마시게 될 경우 위장의 위산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위산이 분비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대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고 복통이나 가스가 차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복에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일어나지 않아 뇌를 깨우지 못하게 되고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체 효율이 낮아져 카페인 음료를 더 찾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일어난 후 1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복에 마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곡물로 만들어진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의 경우 아침에 지방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 제공이 되었던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시리얼에는 설탕이 1회 제공량으로 12g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성인이 섭취하는 양이 25g인 것으로 감안할 때 아침 식사만으로 엄청난 설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당 섭취가 많아져 혈당이 빠르게 치솟게 되고 배고픔은 물론 당뇨병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바를 아침 식사로 대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설탕은 물론 시럽이나 포화지방 등이 들어있어 시리얼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로 아침을 드시고자 한다면 설탕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아침에 먹기 좋아 보이지만 빈속에 먹게 될 경우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고 이는 속이 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건강 음식이지만 토마토에 있는 펙틴 성분이 위산과 결합할 경우 분해하기 어려운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빈속에 토마토를 먼저 먹기보다 다른 것들을 먹은 이후에 디저트나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경우 아침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력 향상과 면역력을 길러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역시 아침 시간일 때 빈속에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타닌과 악효질 등이 위산을 촉진시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고구마를 쪄서 먹게 될 경우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도 있어 당뇨 환자인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 드시기보다 아침 간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바나나 역시 빈속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오히려 빈속에 먹을 경우 심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 카테킨, 항산화 성분이 많아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조심히 먹어야 합니다. 또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후식으로 드시거나
요거트, 견과류처럼 다른 음식들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우유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유입니다. 과일과 갈아 마시거나 다른 것들과 갈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유 역시 빈속에 마시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속 자체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장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75%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유당을 소화할 수 없다고 국민건강통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위가 건강하다면 우유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위궤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촉진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유를 드시되 본인의 위장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음식들을 아침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올해 103세가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로 삶은 감자와 달걀을 먹는다고 밝히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침 식사라고 하셨습니다. 달걀의 경우 소화가 잘 되는 반숙, 감자는 토스트와 드셨다고 합니다. 감자와 달걀은 서로 궁합이 잘 맞는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 몸에 좋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은 감자에 들어있는데 100g당 30mg의 비타민과 있습니다. 면역력을 기르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 몸의 염증을 막고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조리 시 채소에 비타민이 없어지지만 감자는 삶아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자의 경우 위염과 위궤양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혹여나 저녁에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부었다면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어 부기를 빼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있어 배변에도 딱 좋습니다. 또 감자와 달걀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40세 이후에 줄어드는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달걀은 두뇌 활동을 돕는 레시틴이 가득 있습니다. 반숙으로 섭취할 경우 흡수를 늘릴 수 있고 이는 뇌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높이면서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눈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식품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여러분의 몸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아닌 포도당만의 에너지가 뇌에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이 높은 식품을 먹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적절한 단맛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러면서도 포도당 공급이 천천히 공급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내에 있는 이물질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메타카토틴이 들어있기도 해서 눈에 영양을 공급하여 눈의 건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먹기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는다면 베타카토틴의 흡수를 늘려 눈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의 열량은 84kcal이면서도 포만감이 높습니다. 게다가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들어있고 이것은 몸속의 유산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의 양이 많아지도록 도와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단백질이 높고 순두부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골다공증도 예방이 가능하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심장병,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